뉴스구 복지, 사회복귀, 희망. 재활로봇이란 로봇 중에서도 전문 의료 서비스 재활을 제공해주는 로봇입니다. 재활로봇으로 인해 고령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고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 기계공학부의 김종현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재활로봇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본 강의의 주제인 재활로봇, 여러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만약 없다면 수술로봇은 어떤가요? 재활로봇은 모르는 분이라도 수술로봇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술로봇과 재활로봇은 로봇 중에서도 서비스 로봇, 또 그 중에서도 전문 서비스 로봇의 일종인 의료 로봇에 포함이 됩니다. 의료 서비스라는 것도 전문 서비스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수술을 쉽게 떠올릴 수 있으실 거고요. 이를 도와주는 로봇이 수술 로봇이 되죠. 다음 사진과 같이 수술자가 원격에서 로봇을 이용하여 수술을 하는 방식으로 요즘은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의료 서비스 중 재활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활은 영어로 rehabilitation이라고 하는데 이를 풀어서 보면 다시라는 뜻의 re, 훈련, 교육이라는 뜻의 habilitation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재활은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신체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 즉 장애인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들을 보완하기 위해 다시 훈련, 교육해주는 의료 서비스를 말하며 이러한 재활 의료 서비스를 담당해주는 로봇을 재활로봇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착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재활로봇,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본 강의의 학습 목표는 크게 재활로봇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며 세부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활로봇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재활로봇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다. 셋째, 재활로봇의 분류를 이해할 수 있다. 재활로봇이 무엇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개발이 시작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학문 분야 중 하나인 재활공학을 간략하게라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활공학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는데요. 장애인들에게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솔루션의 설계, 개발, 적용, 테스트, 평가 등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기능장애 양상 또한 매우 다양한데요. 우리는 재활로봇을 다루고 있으니 로봇이 잘 도와줄 수 있는 기능장애에 초점을 맞추어야겠죠. 그렇게 본다면 크게 이동성과 조작성 두 가지 기능이 주요 타겟이 됩니다. 이동성과 조작성은 모두 운동 기능이라는 것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 역시 분명하죠. 특히 재활공학에서의 이동성은 걸음걸이, 보행이 중심이 되고 있고요. 조작성이라고 함은 손을 이용한 작업을 의미하게 됩니다. 재활공학의 대상이 장애인이라는 이야기는 했었는데요. 운동기능 저하를 가져오는 장애의 원인 측면에서 보면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중풍이라고 불리는 뇌졸중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아이들에게 있는 뇌성 소아마비, 사고 등으로 잘 생기는 척추 손상 등도 있습니다. 또한 절단 사고로 인한 환자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죠. 또한 재활공학을 통해 개발되는 시스템의 대상을 신체 부위 측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체 부위에서 주로 운동이 일어나는 부분은 크게 상지와 하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상지는 팔이라든지 손을 의미하고 하지는 다리와 발을 의미하죠. 이전에 우리가 이동성, 조작성 이야기했었죠. 그렇다면 상지, 하지와 이동성, 조작성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상지는 조작성을 주로 담당하고요. 하지는 이동성을 담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재활공학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는데요. 이는 이전부터 장애인들은 계속 있어 왔기 때문이죠. 재활공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다양한 기술적 솔루션들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동 보조를 위한 휠체어, 절단된 상지 하지를 대체하기 위한 보철, 상지 하지의 기능 보조를 위한 보조구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현재까지도 잘 활용되고 있죠.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던 재활공학의 목적은 사실 단순했습니다. 이전 자료에서도 느꼈겠지만 기술적 솔루션들의 주요 목표는 결국 운동 기능의 보조, 이동성, 조작성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었죠. 이러한 흐름은 장애인들의 운동 기능 저하는 치료될 수 없다라는 전제 때문이었는데요. 의학 및 뇌과학 등의 학문에서 이러한 전제를 뒷받침하고 있었기에 치료라는 목적은 사실 부각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제는 흔들리게 되었는데요. 이는 뇌가소성 때문이었습니다. 뇌가소성은 곧 뇌가 바뀔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뇌가 바뀐다는 것은 뇌의 회백질의 비중이 바뀐다거나 연결을 담당하는 시냅스가 강화, 약화되는 것 등을 통해 진행되는 것입니다. 사실 뇌가소성에 대한 가능성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바로 우리의 뇌 성장 그 자체입니다. 갓 태어난 태아의 뇌에서 성인의 뇌로 성장할 때 뇌가소성은 직관적으로 관찰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뇌가소성은 성장기의 그 특정한 기간 외에는 발현되지 않으며 결국 뇌는 고정된다는 믿음을 예전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은 뇌과학에서의 많은 노력 덕분이었죠. 대표적으로는 손가락이 절단된 유인원으로 한 연구를 들 수 있는데요. 반복적인 손 훈련 결과 연구진은 손가락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점차 재배치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이는 곧 성장이 끝난 뇌 역시 뇌가소성이 있으며 그 변화 능력은 생애 주기 동안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능을 담당했던 뇌 부위가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기에 이는 뇌 손상으로 인한 운동 기능 장애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을 말해주고 있죠. 이를 바탕으로 재활공학의 목적에서 보조 외에도 치료가 크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재활공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재활로봇으로 돌아가 볼까요? 재활공학의 결과물들은 로봇공학 등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로봇화되어 나갔습니다. 예로 휠체어는 걷게 도와줄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으로, 보철은 로봇화된 의수 의족 등으로 말이죠. 이러한 로봇들을 보면 모두 부족한 운동 기능, 즉 이동성, 조작성의 보조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이는 재활공학의 초기 주요 목적이 보조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방향이었으며 현재에도 보조 로봇은 재활 로봇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뇌가소성은 반복된 움직임, 훈련을 통해 발현된다는 특징이 있기에 이는 로봇의 주요 특징과도 잘 맞아떨어졌죠. 로봇은 사람과는 다르게 반복에 매우 능하고 지치지 않으니까요. 이에 최근에는 치료형 재활 로봇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재활 로봇이 전문 서비스 로봇의 한 축이 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기도 하였고요. 이동성은 하지 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따라서 이동성을 치료하기 위해 하지 재활 로봇이 개발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트레드밀 위에서 부족한 근력 및 균형 감각 하에서도 보행 훈련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로봇이죠. 마찬가지로 조작성은 상지 기능과 관련되어 있기에 치료용 상지 재활 로봇도 개발되었는데요. 다음과 같이 도달 운동을 반복해서 훈련하기 적합한 로봇이 이에 해당합니다. 재활 로봇은 의료 로봇의 한 축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본표는 재활 로봇의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보조용 재활 로봇에 비해 오히려 치료용 재활 로봇 시장이 훨씬 크고 성장세도 가파르죠. 이는 고령화로 인해 뇌졸중 등으로 대표되는 뇌질환 환자들이 늘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뇌질환 후 생존하시는 분들이 늘면서 치료를 위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진 및 치료사들도 모두 감당하기에는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 크죠. 다음과 같이 다양한 대활 로봇들은 목적에 따라 그리고 신체 부위에 따라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매우 다양한 재활 로봇들이 개발되었죠. 이제 여러분들은 왜 이런 분류가 필요하고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전 학습 목표로 돌아가서 우리 3개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재활 로봇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활공학이라는 학문에서 비롯되었고, 재활공학의 결과물이 로봇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재활로봇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죠. 장애인의 운동기능, 이동성 및 조작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고, 운동기능을 보조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활로봇의 분류를 이제는 이해하고 있죠. 목적 기준으로는 보조용 로봇과 치료용 로봇으로 나눌 수 있고요. 신체 부위 기준으로는 상지를 위한 로봇과 하지를 위한 로봇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재활로봇에 대해 잘 이해했나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여러 재활로봇 중에서도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치료용 재활로봇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ewsku.